이른 새벽, 도시의 골목길에 폐지 수레 끄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70 중반의 박정숙은 구부정한 허리로 골판지, 더미를 묶고 있다. 거친 손, 주름진 얼굴, 낡은 운동화. 누가 봐도 평범한 폐지 줍는 할머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달랐다. 수레를 끌며 특정 방향을 응시하는 그 시선에는 40년을 태워온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다. 시선의 끝에는 고급 아파트 단지가 있었다. 15층 남쪽 발코니. 아침마다 화분에 물을 주는 여자가 보였다. 오늘도 평화롭게 사시는군요. 윤희자 씨. 정숙은 중얼거렸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목구멍에서 쓴맛이 올라왔다. 40년 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그 이름. 매일 아침 이 자리에서 그녀를 확인하는 것이 정숙의 일과였다. 폐지 수레는 위장이었다. 진짜 목적은 감시였다. 윤희자의 출퇴근 시간, 병원 가는 날, 자녀들이 방문하는 요일까지. 정숙은 모든 것을 수첩에 기록했다. 5년 전 이 동네로 이사 온 이후 단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었다. 골목 모퉁이 작은 공터에 정숙의 비밀 공간이 있었다. 컨테이너 하나를 개조한 그곳에는 폐지만 있는 게 아니었다. 벽면 가득 붙은 사진들, 신문 스크랩, 필기 노트들. 모두 윤희자에 관한 것이었다. 7월 15일, 오전 10시 30분. 백화점 문화센터 수채화 강습.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정숙은 오늘의 관찰 기록을 적었다. 수첩 첫 페이지에는 황변된 신문 기사가 붙어 있었다. 40년 전 기사였다. 여대생 횡령 사건. 친구에게 뒤집어 씌워 제목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날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1983년 봄. 대학교 4학년. 정숙과 희자는 학생회 재정 업무를 함께 맡았다. 둘도 없는 친구였다. 밤새 시험 공부하고 첫사랑 이야기 나누고 졸업 후 꿈을 그리던 사이. 그런데 어느 날 학생회 계좌에서 200만 원이 사라졌다. 당시로선 엄청난 금액이었다. 조사 결과 정숙의 도장이 찍힌 출금 전표가 발견됐다. 정숙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모든 증거가 그녀를 가리켰다. 내가 아니야. 희자야. 내가 알잖아. 우리 둘밖에 그 도장을 만질 수 없었어. 그때 희자가 대답했다.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해, 정숙아. 나도 널 믿고 싶은데 증거가 너무 명확해. 혹시 무슨 어려운 일 있었던 거 아니야? 그 말이 결정타였다. 친구마저 자신을 의심하자 아무도 정숙의 말을 믿지 않았다. 결국 정숙은 학교에서 제적됐다. 약혼자는 파혼을 선언했다. 부모님은 수치심에 고향을 떠났다. 23 청년의 인생이 일주일 만에 무너졌다. 그로부터 5년 후 정숙은 우연히 진실을 알게 됐다. 희자의 옛 룸메이트가 양심선언을 한 것이다. 희자가 남자친구의 빚을 갚으려고 돈을 훔쳤고 정숙의 도장을 위조했다는 증언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 희자는 재벌가 남자와 결혼해 사회적 지위를 얻은 뒤였다. 정숙은 변변한 학력도 없이 공장 노동자로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었다. 법적 대응? 돈도, 힘도, 증거도 없었다. 기다려.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야. 정숙은 이를 악물었다. 그날부터 40년간 그녀는 희자를 잊은 적이 없었다. 공장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고 희자의 소식을 추적했다. 은퇴 후에는 이 동네로 이사와 본격적인 감시를 시작했다. 복수 계획은 치밀했다. 희자의 과거를 폭로할 증거를 모으고 그녀의 가족과 사회적 관계를 파악했다.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순간을 기다렸다. 희자의 아들이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을 때 정숙은 미소 지었다. 그때가 바로 그날이야. 내 아들의 앞날에 먹구름을 드리워주마. 컨테이너 벽에는 디데이라고 적힌 달력이 있었다. 3개월 후 희자 아들의 출마 선언일이 표시돼 있었다. 그날 기자회견장에서 정숙은 모든 진실을 폭로할 예정이었다. 40년 전 횡령 사건, 친구를 배신한 비열함, 거짓으로 쌓아올린 상류층 인생.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무너지는 꼴을 볼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정숙은 수레를 끌며 희자의 아파트를 다시 올려다봤다. 오늘도 희자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 평화를 박살낼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정숙의 가슴속은 40년 묵은 분노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폐지술의 소리가 골목을 울리며 멀어졌다. 복수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3주가 지났다. 정숙은 평소처럼 새벽 순찰을 나섰다. 그런데 이상했다. 희자가 보이지 않았다. 항상 오전 7시면 발코니에 나타나던 그녀가 오늘은 없었다. 설마 여행이라도 간 건가? 정숙은 수첩을 펼쳤다. 희자의 스케줄표에는 특별한 일정이 없었다. 불안함이 스쳤다. 40년을 기다렸는데 막판에 무슨 변수가 생기면 어쩌나. 점심때쯤 희자의 아파트 앞에서 구급차가 나오는 걸 목격했다. 정숙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급히 아파트 경비실로 다가갔다. 저기요. 15층에 무슨 일 있나요? 아, 윤희자 씨요? 아침에 쓰러지셨대요. 딸이 방문했다가 발견했다던데. 어디로 실려갔어요? 명화병원이라고 하던데요. 정숙은 곧장 명화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 앞에서 희자의 딸이 울고 있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다. 엄마가 갑자기 의사가 나와 설명했다. 뇌졸중이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상당한 기억 손상이 있을 수 있다는 진단이었다. 정숙은 복도 구석에 숨어 상황을 지켜봤다. 이틀 후 희자가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면회 시간에 정숙은 조심스럽게 병실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보이는 희자. 병상에 누운 그녀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다. 한때 화려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백발의 노인,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환자일 뿐이었다. 딸이 병실을 나가자 정숙은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다. 희자와 40년 만의 재회였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다. 수천 번 상상했던 순간이었다. 희자야.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희자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멍한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봤다. 누구세요? 그 한마디가 정숙의 가슴을 짓눌렀다. 희자의 눈에는 진짜로 아무런 인식이 없었다. 연기가 아니었다. 정말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야. 박정숙. 박정숙.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은데. 희자는 머리를 감싸쥐며 고통스러워했다. 의사가 급히 들어왔다. 면회객은 나가주세요. 환자가 아직 안정이 필요합니다. 정숙은 병실 밖으로 나왔다. 복도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분노인지 허탈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40년을 기다렸다. 수천 번 복수의 장면을 그렸다. 희자 앞에서 진실을 폭로하고 그녀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 만들 거라고. 그런데 그녀는 정숙을 기억조차 못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란 말이야? 정숙은 주먹으로 바닥을 쳤다. 복수할 상대가 사라져버렸다. 아니, 육체는 있지만 기억이 없으니 복수가 무슨 의미인가. 치매에 걸린 사람에게 과거를 들이대봤자 그건 복수가 아니라 일방적인 공격일 뿐이었다. 며칠 후 정숙은 다시 병원을 찾았다. 희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다. 의사와 상담하는 딸의 대화를 엿들었다. 어머니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혈관성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 10년간의 기억은 상당 부분 손상됐고 오래된 기억도 단편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 회복은요? 현재로선 어렵습니다. 진행을 늦추는 게 최선이죠. 딸이 울음을 터뜨렸다. 정숙은 복잡한 심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다. 희자를 미워해야 하는데 저 딸은 아무 죄도 없었다. 어머니가 40년 전에 저지른 일을 알까? 아마 모를 것이다. 병실로 다시 들어갔다. 이번에는 희자가 깨어 있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정숙이 인사했다. 희자가 고개를 돌렸다. 여전히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다. 누구시죠? 그냥 옛날 아는 사람이에요. 옛날. 희자는 뭔가 떠올리려는 듯 눈을 감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옛날에 제가 누군가에게 큰 잘못을 한 것 같아요. 그게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정숙의 손이 떨렸다. 희자는 구체적인 기억은 없지만 죄책감만은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정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 사람에게 지금 진실을 말하면 뭐가 달라질까? 기억도 못하는 사람에게 복수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병실을 나서며 정숙은 깊은 혼란에 빠졌다. 복수의 정당성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40년 동안 마음에 품었던 확신이 균열을 일으켰다.
컨테이너로 돌아온 정숙은 벽의 사진들을 바라봤다. 희자의 행복한 모습들, 가족 사진들, 사회활동 기록들. 이 모든 걸 무너뜨리려고 했던 계획들. 내가 정말 원했던 게 뭐였지? 정숙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희자를 파멸시키는 것. 진실을 밝히는 것? 억울함을 풀어내는 것. 아니면 그저 인정받고 싶었던 것?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복수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정숙은 매일 병원을 찾았다. 면회객인 척 복도를 서성이며 희자의 상태를 관찰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희자의 딸이 간병인을 구하지 못해 고민하는 모습을 봤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 보이는 집안인데도 요즘은 믿을 만한 간병인을 찾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었다. 정숙은 충동적으로 간호사실로 갔다. 윤희자 씨 간병인 자리가 비어 있나요? 아, 네. 마침 구하고 계시던데요. 경력 있으세요? 3년 정도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정숙은 공장 생활 40년 동안 다친 동료들을 돌본 경험이 있었다. 기본적인 간병 지식은 있었다. 희자의 딸을 만났다. 면접은 간단했다. 딸은 너무 지쳐 보였다. 직장과 병원을 오가며 어머니를 돌보는 게 한계에 다다른 듯했다. 어머니를 잘 부탁드려요. 저희 가족이 교대로 면회 올 테니 불편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걱정 마세요. 정숙은 그렇게 희자의 간병인이 됐다.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 복수하려던 상대를 돌보다니.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첫날, 희자의 식사를 도왔다. 떠먹여주는데 손이 떨렸다. 이 여자가 40년 전 내 인생을 망친 그 여자가 지금은 혼자서 밥도 못 먹고 있다. 고마워요. 희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숙을 보는 눈빛은 여전히 낯선 사람을 대하는 것이었지만 그 안에 순수한 감사가 담겨 있었다. 천만에요. 밤이 되자 희자가 불안해했다. 치매 환자의 전형적인 증상이었다. 정숙은 희자의 손을 잡아줬다.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당신은 누구죠? 그냥 당신을 돌봐주는 사람이에요. 희자는 정숙의 손을 꼭 쥐었다. 그 손길이 따뜻했다. 정숙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호해야 할 손인데 왜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질까? 다음 날, 희자가 갑자기 말했다. 제가 예전에 친구를 배신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정숙의 심장이 멎었다. 희자는 계속 말을 이었다.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친구 때문에 밤마다 악몽을 꿔요. 제가 뭔가 나쁜 짓을 했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미안해요. 눈물이 흘렀다. 희자는 자신이 왜 우는지도 모르면서 울고 있었다. 정숙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40년 만에 듣는 사과였다. 비록 기억도 못하는 사과였지만 용서해 줄게요. 정숙은 희자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 친구도 분명 용서했을 거예요. 희자는 정숙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두 노인이 병실에서 함께 눈물을 흘렸다. 40년 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지금은 간병인과 환자로 만나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다. 일주일 후 정숙은 이상한 증상을 느꼈다. 간병 일지를 쓰는데 희자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다. 분명 아침에도 불렀는데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무시하려 했지만 비슷한 일이 계속됐다. 병원 화장실 위치를 잊어버리고 희자에게 약을 2번 먹이려고 하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헷갈렸다. 결국 정숙도 병원 신경과를 찾았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초기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이었다. 언제부터 증상이 있으셨나요? 사실 6개월 전부터 가끔 깜빡하는 일이 있었어요. 왜 진작 오시지 않았습니까? 바빠서요.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의사는 약을 처방했다.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완치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정숙은 병원을 나서며 씁쓸하게 웃었다. 나도 결국 희자처럼 되는구나. 복수도 못하고 기억도 잃어가면서.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들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다. 40년간 짊어진 증오의 무게가 조금씩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희자의 병실로 돌아갔다. 희자는 창밖을 보며 웃고 있었다. 날씨가 좋았다. 햇살이 병실을 따뜻하게 비췄다. 오늘 날씨 참 좋죠? 희자가 말했다. 정숙은 옆에 앉았다. 그러게요.
정말 좋네요. 당신 이름이 뭐였죠? 정숙이에요. 박정숙. 정숙. 예쁜 이름이네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냥 흔한 이름이에요. 두 여자는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40년 전 대학 시절 똑같이 기숙사 창가에 앉아 미래를 꿈꾸던 그때처럼. 하지만 이제 그들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만을 살고 있었다. 정숙은 결심했다. 남은 기억이 있을 때 희자를 진심으로 돌보기로. 복수는 포기했다. 대신 용서를 선택했다. 이상하게도 그 선택이 40년간 느껴보지 못한 평화를 가져다 줬다. 한 달이 흘렀다. 정숙은 매일 희자를 돌봤다. 아침에 세수시키고, 식사 챙기고, 산책 나가고, 밤에 재우는 일상.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다. 희자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는 듯했다. 간헐적으로 오래된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다. 대학 시절 이야기, 젊었을 때 꿈, 첫사랑 얘기. 하지만 여전히 정숙을 알아보지는 못했다. 어느 날 산책 중 희자가 갑자기 멈춰섰다. 저기, 저 꽃 봐요. 벚꽃이 피어 있었다. 희자는 꽃을 바라보며 무언가 떠올리는 듯했다. 대학교 때 벚꽃 축제 때 친구랑 같이 꽃 구경 갔었어요. 그 친구가 참 좋은 친구였는데 어떤 친구였는데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정말 못된 짓을 한 것 같아요. 이상하게 이 꽃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어요. 정숙은 가슴이 먹먹했다. 바로 40년 전 두 사람이 함께 벚꽃 구경을 갔던 그 봄날의 기억이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다. 돈 없어도 미래가 불확실해도 함께여서 행복했다. 그 친구 분명 이해해 줄 거예요. 정숙이 말했다. 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억은 못해도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그 친구가 원망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두 사람은 벚꽃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다. 바람에 꽃잎이 날렸다. 정숙은 조용히 말했다. 사실은요. 제가 그 친구예요. 희자가 놀란 눈으로 정숙을 봤다. 뭐라고요? 윤희자 씨, 우리 대학교 동창이에요. 40년 전 학생회 재정 업무 같이 맡았던 박정숙이에요. 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뭔가 떠오르는 듯했지만 명확하지 않은 표정이었다. 정숙, 박정숙. 아, 희자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단편적인 기억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 같았다. 학생회실, 통장, 도장, 눈물, 배신. 제가 뭘 한 거죠? 당신은 돈을 훔쳤어요. 그리고 저한테 뒤집어 씌웠죠. 그 일로 전 대학에서 쫓겨났고 모든 걸 잃었어요. 정숙은 담담하게 말했다. 40년간 품었던 분노가 이상하게도 차분한 목소리로 나왔다. 희자는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그런 짓을 했다니. 알아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저를 돌봐주는 거예요? 복수하셔야죠. 저를 파멸시켜야죠. 정숙은 희자의 눈을 바라봤다.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었어요. 40년 동안 복수만 꿈꿨어요. 당신의 모든 걸 무너뜨리려고 했죠. 근데 당신이 날 기억 못하는 걸 보고 깨달았어요. 복수가 무슨 의미인지. 기억도 못하는 사람을 파멸시켜봤자 그건 제 분노를 푸는 것일 뿐이에요. 진짜 정의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희자는 정숙의 손을 잡았다. 용서해주세요. 제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게요. 이미 용서했어요. 정숙이 희자의 손을 꼭 쥐었다. 당신을 돌보면서 깨달았어요. 증오보다 용서가 더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걸. 복수보다 화해가 더 큰 힘이 있다는 걸. 두 노인은 벚꽃나무 아래서 서로를 꼭 안았다. 40년의 세월이 만든 골이 조금씩 메워졌다. 꽃잎이 눈처럼 내렸다. 봄바람이 두 사람의 백발을 흔들었다. 그날 밤, 정숙은 컨테이너로 돌아가 벽에 모든 사진과 기록을 떼어냈다. 40년간 모은 복수의 증거들, 감시 일지들, 폭로 계획들, 모두 쓰레기 봉투에 담았다. 마지막으로 노트 한 권만 남겼다. 첫 페이지에 적혀있던 문장. 윤희자에게 복수한다. 정숙은 펜을 들어 그 문장을 지웠다. 그리고 새로 썼다. 윤희자를 용서한다. 그 순간 40년간 짊어진 무게가 내려앉았다. 어깨가 가벼워졌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정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다음 날 아침, 희자의 병실로 갔다. 희자는 또 정숙을 못 알아봤다. 치매는 그렇게 오락가락했다. 어제의 고백도, 눈물도, 화해도 기억하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당신을 돌봐주는 사람이에요. 정숙은 다시 희자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괜찮았다. 희자가 기억하든 못하든 정숙은 이미 마음속으로 용서를 선택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점심때 희자의 딸이 찾아왔다. 간병을 너무 잘해준다며 감사를 표했다. 어머니가 정숙 씨 오신 후로 많이 안정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정숙은 진심으로 말했다. 희자를 돌보면서 자신도 치유받고 있었다. 40년간 품었던 상처가 조금씩 아물고 있었다. 석 달이 지났다. 정숙과 희자의 일상은 평화로웠다. 매일 아침 산책, 오후 독서 시간, 저녁 TV 시청. 단순하지만 따뜻한 시간들이었다. 정숙의 치매도 조금씩 진행됐다. 가끔 약 먹는 시간을 잊거나 방금 한 말을 반복하곤 했다. 하지만 희자를 돌보는 일만큼은 정확하게 해냈다. 어느 날, 희자가 갑자기 물었다. 정숙 씨,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죠? 글쎄요. 처음 만난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분명히 어디서 봤어요. 오래전에. 희자는 정숙의 얼굴을 유심히 봤다. 뭔가 떠오를 듯 말 듯한 표정이었다. 정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혹시 꿈에서 본 거 아닐까요? 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꾸 당신이 나오는 꿈을 꿔요.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걷는 꿈이요. 정숙은 희자의 손을 잡았다. 좋은 꿈이네요. 네. 좋은 꿈이에요. 깨고 싶지 않은 꿈.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병원 정원을 걸었다. 초여름의 햇살이 따스했다. 정원에는 장미가 만발했다. 예쁘다. 희자가 감탄했다. 정숙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갑자기 정숙의 발걸음이 멈췄다. 어지러움이 밀려왔다. 정숙 씨?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희자가 정숙을 부축했다. 벤치에 앉혔다. 쉬세요. 제가 물 떠올게요. 역할이 바뀌었다. 환자가 간병인을 돌보고 있었다. 희자는 정숙에게 물을 건네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요. 병원에 가보셨어요? 다녀왔어요. 별거 아니래요. 거짓말이었다. 정숙의 치매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의사는 6개월 안에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숙 씨, 당신도 쉬어야 해요. 저만 돌보지 말고. 괜찮아요. 당신 돌보는 게 제일 행복한 일이에요. 정숙은 진심이었다. 희자를 돌보는 동안만큼은 자신의 병을 잊을 수 있었다. 누군가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가 삶의 이유가 됐다. 그날 밤, 희자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정숙이 다가가 손을 잡아줬다.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요. 그냥 무서운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이었는데요? 제가 누군가를 배신하는 꿈이었어요. 그 사람이 울면서 떠나가는데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희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숙은 희자의 등을 쓰다듬었다. 괜찮아요. 그냥 꿈이에요. 근데 너무 생생해서 진짜 제가 그런 짓을 한 것 같아요. 설령 그랬다 해도 이미 용서받았을 거예요. 정숙이 속삭였다. 희자는 정숙을 꼭 안았다. 고마워요. 당신이 옆에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도요. 두 노인은 서로를 아는 채 밤을 보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났다. 40년 전 대학 기숙사 창가에서 함께 별을 보던 그 밤처럼. 일주일 후, 정숙은 심각한 증상을 경험했다. 아침에 일어나 희자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다. 분명 매일 보는 사람인데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실례지만 당신은 누구세요? 정숙이 물었다. 희자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당신을 돌봐주는 사람이에요. 희자는 정숙이 평소 자신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줬다. 이제는 희자가 정숙을 돌볼 차례가 됐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희자는 정숙의 손을 잡았다. 역할이 완전히 뒤바뀌었지만 두 사람의 유대는 더 깊어졌다. 과거가 누구였든
지금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다. 점심 식사 때 정숙이 갑자기 말했다. 당신, 어디서 본 것 같아요. 희자가 눈을 반짝였다. 저도 그래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친구였나? 아마도요. 아주 가까운 친구였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마음 깊은 곳에 연결은 남아 있었다. 증오도, 복수도, 배신도 잊혔지만 서로에 대한 애정만은 새롭게 피어났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병원 정원을 걸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같은 속도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함께라서 괜찮았다.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희자가 물었다. 정숙이 대답했다. 몰라요. 근데 같이 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네요. 함께라서 좋아요. 두 노인의 뒷모습이 석양에 물들었다. 긴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40년 전 갈라진 길이 40년 후 다시 하나가 됐다. 5개월이 흘렀다. 정숙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다. 이제는 희자를 돌보는 것조차 버거워졌다. 병원 측에서 정숙도 입원을 권유했다. 희자의 딸이 정숙을 찾아왔다. 정숙 씨, 어머니 간병 정말 감사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숙 씨도 쉬셔야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희자 씨 곁에 있고 싶어요. 하지만 부탁이에요. 제발 여기 있게 해주세요. 정숙의 간절한 눈빛에 딸은 결국 허락했다. 대신 정숙도 같은 병실을 쓰기로 했다. 2인실에 두 노인이 나란히 누웠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잊어버렸다가 아침이 되면 다시 기억해내곤 했다. 치매의 잔인함은 그렇게 기억을 가지고 놀았다. 어느 날 희자가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꺼냈다. 정숙아, 우리 대학 때 정말 행복했지? 정숙이 놀란 눈으로 희자를 봤다. 희자가 처음으로 정확하게 이름을 불렀다. 희자야, 날 기억해? 응. 갑자기 생각났어. 우리 학생회실에서 밤새 일하고 라면 먹고 미래 얘기하던 거. 너무 즐거웠어.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 정말 행복했지. 근데 내가 널 배신했지. 그 돈 사건. 희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숙은 희자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이미 용서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희자는 정숙을 끌어안고 울었다. 40년 묵은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정숙도 함께 울었다. 40년간 억눌렀던 슬픔이 터져 나왔다. 나도 미안해. 널 너무 오래 미워했어. 당연하지.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잖아. 아니야. 내가 미워한 시간 동안 내 인생도 멈춰 있었어. 복수만 생각하느라 진짜 행복을 못 찾았어.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다. 40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는 둘 다 늙고 병들었지만 그래도 화해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다음 날 희자는 다시 정숙을 못 알아봤다. 치매는 그렇게 잔인했다. 어제의 화해도 눈물도 용서도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정숙은 괜찮았다. 희자가 기억하든 못하든 정숙의 마음속에는 이미 용서가 자리 잡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병실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당신 이름이 뭐예요? 희자가 물었다. 정숙이 대답했다. 정숙이에요. 정숙. 예쁜 이름이네요. 고마워요. 우리 친구 할래요? 희자가 손을 내밀었다. 정숙은 그 손을 잡았다. 이미 친구예요. 아주 오래된 친구.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우정은 새롭게 시작됐다. 과거의 상처는 잊혔지만 현재의 애정은 더욱 깊어졌다. 간호사가 들어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두 분 정말 사이 좋으시네요. 자매분이세요? 아니요. 친구예요. 정숙과 희자가 동시에 대답했다. 간호사는 미소 지으며 나갔다. 오후에 희자의 아들이 찾아왔다.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그 아들이었다. 정숙은 복잡한 심정으로 그를 봤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저 사람의 출마 선언 때 희자의 과거를 폭로할 예정이었다. 저 사람의 정치 생명을 끝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들이 희자의 손을 잡았다. 희자는 아들을 보며 행복해했다. 우리 아들.
잘 있었어?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정숙은 그 광경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복수를 포기하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저 아들에게는 아무 죄도 없었다. 어머니의 과거 때문에 미래를 빼앗는 건 또 다른 죄악이었다. 아들이 정숙에게도 인사했다. 어머니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정숙은 진심으로 말했다. 희자를 돌보면서 자신도 치유받았다. 복수를 버리고 용서를 선택하면서 진짜 자유를 얻었다. 저녁이 됐다. 두 노인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서로 떠먹여주고, 물 떠다 주고, 수다 떨었다.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전부였다. 정수가, 희자가 불렀다. 오늘은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응? 우리 내일도 함께 있을 거지? 당연하지. 매일 함께 있을 거야. 약속해. 약속해. 두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진심으로. 밤이 깊어졌다. 병실 불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두 노인의 숨소리만 들렸다. 평화로운 숨소리. 40년의 증오가 사라진 자리에 평화가 찾아왔다. 6개월째 정숙의 상태는 심각해졌다. 이제는 희자의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희자 곁에만 있으면 안정됐다. 의사가 정숙의 딸을 불렀다. 정숙에게도 먼 친척이 한 명 있었는데 연락이 닿아 병원에 왔다. 정숙 이모님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이제는 전문 요양시설로 옮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희자 씨와 떨어져야 하나요? 네. 아무래도. 정숙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그 대화를 들었다. 희자와 떨어진다는 말에 불안감이 밀려왔다. 싫어요. 희자랑 함께 있을 거예요. 정숙이 중얼거렸다. 희자가 정숙의 침대로 다가와 손을 잡았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안 떠나. 희자도 정확히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정숙이 불안해한다는 건 알았다. 본능적으로 정숙을 위로했다. 딸이 결국 결정을 내렸다. 의사 선생님, 조금만 더 여기 있게 해주세요. 이모님이 저 분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정적이에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학적으로는 비효율적이었지만 환자의 정서적 안정도 중요했다. 다음 날 정숙이 잠시 의식이 또렷해지는 순간이 왔다. 희자를 알아봤다. 희자야. 정숙아. 날 기억해? 응. 오늘은 기억나. 정숙은 희자의 손을 잡았다. 우리 이야기 하나 해줄게. 무슨 이야기? 40년 전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정숙은 천천히 말했다. 대학 시절, 횡령 사건, 배신, 복수 계획, 그리고 용서까지. 모든 진실을 털어놨다. 희자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다. 중간중간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했지만 정숙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그러니까 넌 40년 동안 날 미워했던 거야? 응. 너무 오래 미워했어. 그런데 왜 복수 안 했어? 내가 날 기억 못하는 걸 보고 깨달았어. 복수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용서가 더 큰 힘이라는 걸. 희자는 정숙을 꼭 안았다. 고마워. 용서해줘서 고마워. 나도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가 자유로워졌어.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40년의 증오와 복수가 용서와 사랑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정숙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남은 생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 희자야. 응? 우리 편지 쓰자. 서로에게. 편지? 응. 나중에 우리가 서로를 다 잊어버려도 편지는 남잖아. 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간호사에게 종이와 펜을 받아왔다.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정숙의 편지. 희자에게. 우리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마 서로를 다 잊어버렸을 거야.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줘. 나는 너를 미워했지만 결국 용서했어. 복수보다 용서를 택했고 그 선택이 나를 자유롭게 했어. 내가 나를 기억하든 못하든 나는 너와 함께 있는 게 행복해. 우리가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어서 감사해. 사랑해. 내 오랜 친구야. 정숙이. 희자의 편지. 정숙에게.
내가 너에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 하지만 넌 나를 용서해줬어. 그 용서가 나를 구원했어. 40년간 짓눌렸던 죄책감에서 해방됐어. 비록 기억은 사라져도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너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남을 거야. 남은 생을 너와 함께 보낼 수 있어서 행복해. 고마워. 내 영원한 친구야. 사랑해. 희자가. 두 사람은 편지를 교환했다. 읽으면서 또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 편지를 침대 옆 서랍에 소중히 보관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또 서로를 잊어버렸다. 하지만 간호사가 편지를 꺼내 읽어줬다. 두 노인은 편지를 들으며 울었다. 누가 썼는지도 모르지만 그 사랑은 느낄 수 있었다. 우리 정말 좋은 친구였나 봐요. 희자가 말했다.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아요. 편지에 사랑한다고 썼네요. 그럼 우리 계속 친구예요. 네, 계속 친구예요. 두 노인은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사랑은 편지로 남았다. 그 사랑이 두 사람을 계속 이어주었다. 저녁, 석양이 병실을 붉게 물들였다. 정숙과 희자는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다. 예쁘다. 정말 예쁘네요. 두 사람의 백발이 석양의 금빛으로 빛났다. 40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는 모든 것을 잊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완벽했다. 복수는 잊혔고 용서가 남았다. 미움은 사라졌고 사랑이 피어났다. 두 노인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남은 시간을 함께 걸어가기로 했다. 7개월째 두 사람의 치매는 더욱 심해졌다. 이제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서로를 잊어버렸다가 다시 알아봤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로에 대한 애정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아침마다 반복되는 대화가 있었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당신을 돌봐주는 사람이에요. 고마워요. 이름이 뭐예요? 정숙이에요. 당신은요? 희자예요. 예쁜 이름이네요. 고마워요. 우리 친구 할래요? 좋아요. 매일 아침 똑같은 대화를 나눴지만 두 사람은 지루해하지 않았다. 매번이 새로운 만남이었고 매번 새로운 우정이 시작됐다. 간호사들은 이 두 노인의 관계를 신기하게 봤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서로를 향한 본능적인 애정은 남아 있었다. 희자는 정숙이 불안해하면 본능적으로 손을 잡아줬고 정숙은 희자가 울면 본능적으로 안아줬다. 저 두 분, 전생에 인연이 있었나 봐요. 한 간호사가 말했다. 다른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서로를 못 알아봐도 함께 있으면 안정되시는 게 신기해요. 오후, 희자의 딸이 면회를 왔다. 어머니 옆에 정숙이 앉아 있는 걸 보고 미소 지었다. 어머니, 오늘 기분 어때세요? 좋아요. 이 친구가 있어서. 희자가 정숙을 가리켰다. 딸은 정숙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정숙 씨 덕분에 어머니가 많이 편안해졌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아니에요. 저도 희자 씨 덕분에 행복해요. 딸은 두 노인의 모습을 보며 뭉클했다. 어머니의 과거를 알고 있었다. 대학 시절 친구를 배신했던 일. 그 죄책감에 평생 시달렸던 일. 하지만 지금 어머니는 평화로워 보였다. 혹시 저분이 그때 그 친구일까? 딸은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않았다. 어차피 어머니도 정숙도 기억하지 못했다. 중요한 건 지금 두 분이 행복하다는 것이었다. 저녁 식사 때 정숙이 희자에게 밥을 떠먹여줬다.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다행이다. 당신도 드세요. 희자가 숟가락을 들어 정숙에게 밥을 떠먹여줬다. 서로를 돌보는 모습이 자연스러웠다. 누가 환자이고 간병인인지 구분이 안 됐다. 밤이 되자 희자가 악몽을 꾸며 잠꼬대를 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숙이 깼다. 희자의 침대로 가서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희자가 눈을 떴다. 정숙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무서운 꿈 꿨어요. 이제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정숙은 희자의 침대 옆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았다. 희자의 손을 잡은 채 밤을 지샜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들어와 깜짝 놀랐다. 정숙 씨, 여기서 주무셨어요? 네. 희자 씨가 악몽 꿨거든요. 그래도 본인 침대에서 주무셔야죠. 괜찮아요. 친구 곁에 있고 싶었어요. 간호사는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았다. 두 노인의 우정이 의학적 치료보다 더 큰 힘이 있다는 걸 알았다. 오후,
두 사람은 병원 옥상 정원으로 나갔다. 휠체어에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 예쁘다. 희자가 말했다. 정숙도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예쁘네요. 우리 저기 구름 위에 올라가면 뭐가 있을까요? 천국이 있지 않을까요? 천국에 가면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희자가 물었다. 정숙은 희자의 손을 꼭 잡았다. 당연하죠. 천국에서도 우리 친구할 거예요. 약속해요. 약속해요. 두 노인은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바람이 불었다. 두 사람의 백발이 바람에 날렸다. 저녁,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데 정숙이 갑자기 웃었다. 왜 웃어요? 희자가 물었다. 정숙이 대답했다. 그냥 행복해서요. 뭐가 행복한데요? 당신이 있어서요. 희자도 미소 지었다. 저도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왜 서로를 좋아하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좋아하는 마음만큼은 확실했다. 그날 밤, 정숙은 일기장을 펼쳤다. 간호사가 권해서 매일 쓰고 있었다. 오늘의 일기를 적었다. 오늘 희자라는 친구를 만났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 하지만 너무 좋은 사람이다. 내일도 만나고 싶다. 희자도 일기를 썼다. 오늘 정숙이라는 친구를 만났다. 처음 본 사람인데 왠지 오래 알고 지낸 것 같다. 내일도 함께 있으면 좋겠다. 두 노인은 각자의 침대에서 일기를 쓰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다. 기억은 사라져도 우정은 매일 새롭게 피어났다. 과거는 잊혔지만 현재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두 노인은 그렇게 함께 오늘을 살아갔다. 8개월째 병원에서는 두 노인을 기적의 할머니들이라고 불렀다. 의학적으로는 악화일로였지만 정서적으로는 누구보다 안정적이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치매 환자 가족 모임이 열렸다. 희자의 딸과 정숙의 조카가 참석했다. 거기서 다른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저희 아버지는 화를 너무 많이 내셔서 우리 엄마는 밤마다 집에 가겠다고 난리예요. 할머니가 가족도 못 알아보세요. 모두 힘들어하고 있었다. 그런데 희자의 딸이 말했다. 저희 어머니는 친구분과 함께 있으면 정말 평화로워요. 서로를 매일 처음 만나는 것처럼 대하면서도 깊은 애정을 나누세요. 사람들이 신기해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두 분의 우정이 치매보다 강한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병원 내에서 소문이 났다. 다른 치매 환자들의 가족들이 정숙과 희자를 보러 왔다. 두 노인이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 서로를 돌보는 모습, 함께 웃는 모습을 보며 희망을 얻었다. 우리 엄마도 저런 친구가 있으면 좋을 텐데. 한 딸이 중얼거렸다. 그 말을 들은 간호사가 제안했다. 그럼 우리 병원에 치매 환자 친구 맺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까요? 그렇게 시작된 프로그램이 큰 성공을 거뒀다. 외로운 치매 환자들을 서로 연결해주니 모두가 정서적으로 안정됐다. 정숙과 희자가 시작한 우정이 다른 환자들에게도 퍼져나갔다. 어느 날 지역 신문에서 취재를 왔다. 두 노인의 이야기를 기사화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딸과 조카가 정중히 거절했다. 두 분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싶어요. 그냥 조용히 함께 있게 해주세요. 기자는 이해했다. 대신 치매 환자 친구 맺기 프로그램에 대한 기사를 썼다. 그 기사가 나간 후 전국의 요양병원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정숙과 희자는 자신들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다. 오후, 두 사람은 병원 정원에서 꽃을 보고 있었다. 이 꽃 이름이 뭐예요? 희자가 물었다. 정숙도 몰랐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쁘네요. 정말 예쁘죠. 우리도 꽃처럼 예쁘게 늙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예쁘게 늙고 있어요. 정숙이 희자의 손을 잡았다. 희자가 미소 지었다. 당신과 함께라서 더 예쁜 것 같아요. 두 노인은 꽃밭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말없이 손만 잡은 채 평화롭게. 저녁 식사 후 병실에서 TV를 보다가 희자가 갑자기 말했다. 정숙이 놀랐다. 오늘은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응, 희자야. 우리 예전에 많이 친했던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근데 왜 친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 나도 안 나.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도 친하다는 거야. 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지금이 중요하지.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과거는 잊혔지만 현재의 우정은 확고했다. 밤이 깊어갔다. 정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문득 옛날 생각이 났다. 40년 전 복수를 다짐했던 그날. 희자를 파멸시키겠다고 맹세했던 그날. 하지만 지금은 희자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됐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해. 정숙은 생각했다.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복수하려던 사람을 돌보게 되고, 파멸시키려던 사람과 함께 늙어가고 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감사했다. 복수를 포기한 덕분에 진짜 평화를 얻었다. 용서를 선택한 덕분에 진짜 자유를 찾았다. 희자야. 정숙이 조용히 불렀다. 희자가 이미 잠들어 있었다. 정숙은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고마워. 내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 해줘서.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또 서로를 처음 만난 사람처럼 대했다. 하지만 그 처음이 매번 따뜻했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당신 친구예요. 친구. 좋은 말이네요. 그렇죠. 우리 계속 친구예요. 네. 계속 친구예요. 두 노인은 손을 잡고 하루를 시작했다. 기억은 없어도 사랑은 있었다. 과거는 사라져도 현재는 빛났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두 사람은 함께 노래를 불렀다. 무슨 노래인지도 몰랐지만 멜로디는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랄랄라 랄랄라. 희자가 노래했다. 정숙도 따라 불렀다. 랄랄라 랄랄라. 두 노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소 지었다. 치매에 걸렸지만 여전히 노래할 수 있었다. 기억은 잃었지만 여전히 행복할 수 있었다. 저녁, 석양이 병실을 물들였다. 정숙과 희자는 창가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봤다. 예쁘다. 정말 예쁘다. 두 사람은 같은 말을 동시에 했다. 그리고 서로를 보며 웃었다. 마음이 통하는 친구였다. 9개월째 정숙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폐렴이 왔다. 의사는 위중하다고 했다. 희자는 정숙의 병세가 나쁘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불안했다. 정숙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다. 정숙아, 괜찮아? 응, 괜찮아. 정숙은 힘없이 대답했다. 희자는 정숙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열이 많이 나네. 의사 선생님 불러올까? 아니야. 그냥 내가 옆에 있어줘. 희자는 정숙 곁을 떠나지 않았다. 밤새 정숙의 손을 잡고 있었다. 다음 날 정숙의 의식이 잠깐 또렷해졌다. 희자를 알아봤다. 희자야. 응. 정숙아. 나 여기 있어. 고마워. 40년간 미워했는데 마지막에 친구가 돼줘서. 희자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고마워. 용서해줘서. 우리 다음 생에도 만날까? 당연하지. 다음 생에서는 처음부터 좋은 친구로 만나자. 정숙이 미소 지었다. 좋아. 약속. 두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마지막 약속이었다. 그날 밤, 정숙의 상태가 더 나빠졌다. 가족들이 급히 불려왔다. 희자도 정숙 곁을 지켰다. 정숙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다. 40년간 복수만 생각했던 삶. 하지만 마지막 1년은 달랐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함께했던 1년. 이게 정답이었어. 정숙은 생각했다. 복수보다 용서가, 증오보다 사랑이, 혼자보다 함께가 정답이었다. 새벽, 정숙은 희자의 손을 꼭 쥐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희자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정숙아. 그리고 정숙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희자의 손을 잡은 채, 미소를 띤 채. 희자는 정숙이 떠났다는 걸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뭔가 중요한 사람을 잃었다는 건 알았다. 정숙의 손을 놓지 않고 계속 잡고 있었다. 정숙아, 일어나. 우리 산책 가야지. 간호사가 희자를 떼어냈다. 희자는 울었다. 왜 우는지는 몰랐지만 가슴이 아팠다. 장례식 날, 희자도 참석했다. 휠체어를 타고 왔다. 정숙의 영정 사진을 보며 희자는 중얼거렸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누구지? 딸이 설명했다. 어머니 친구예요. 정말 가까운 친구. 친구. 그랬구나. 희자는 영정에 절을 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편히 쉬세요. 내 친구.
장례식이 끝나고 희자는 다시 병실로 돌아왔다. 정숙의 빈 침대를 보며 혼란스러워했다. 내 친구 어디 갔어요? 잠깐 외출하셨어요. 간호사가 거짓말을 했다. 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다. 며칠 후 희자는 정숙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하지만 이상하게 외로웠다. 뭔가 중요한 존재가 사라진 것 같았다. 어느 날 희자의 딸이 정숙의 편지를 가져왔다. 정숙이 남긴 마지막 편지였다. 어머니, 이거 정숙 씨가 어머니께 쓴 편지예요. 희자는 편지를 펼쳤다. 딸이 대신 읽어줬다. 희자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이미 떠났을 거야. 하지만 걱정 마. 나는 행복했어. 40년간 널 미워했지만 마지막 1년은 널 사랑했어. 그 1년이 40년보다 더 값졌어. 복수를 포기하고 용서를 선택한 게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 너와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어. 다음 생에 만나면 처음부터 좋은 친구로 시작하자. 약속했잖아. 사랑해. 내 영원한 친구야. 정숙이. 희자는 눈물을 흘렸다. 왜 우는지는 몰랐지만 가슴이 뭉클했다.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었나 봐요. 네, 어머니. 정말 좋은 친구셨어요. 희자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기억은 없지만 사랑은 느껴졌다. 그날 밤, 희자는 꿈을 꿨다. 젊은 시절, 정숙과 함께 벚꽃길을 걷는 꿈이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웃으며 걸었다. 우리 영원한 친구야. 꿈속에서 정숙이 말했다. 희자가 대답했다. 그래, 영원한 친구. 다음 날 아침, 희자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정숙아, 다음 생에 꼭 만나자. 그때는 처음부터 좋은 친구로 시작하자. 병실 창밖으로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봄이 왔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다. 희자는 창가에 앉아 벚꽃을 바라봤다. 어디선가 정숙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희자야,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어. 희자는 미소 지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사랑은 영원했다. 40년간의 복수가 1년의 용서로 바뀌었다. 증오가 사랑으로 변했다. 그리고 두 노인은 각자의 방식으로 평화를 찾았다. 정숙은 용서를 택하며 자유를 얻었고 희자는 용서받으며 구원을 얻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병원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됐다. 복수보다 용서가, 증오보다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인지 보여준 이야기로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다. 꽃이 피 눈처럼 내렸다. 희자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정숙아, 고마워. 내 영원한 친구야. 그렇게 두 노인의 이야기는 끝났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기억 넘어, 시간 넘어, 영원히 계속됐다.